최근 그 사례 중에 좀 신랑들이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 다른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신랑분들 중에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들, 뭐 옛날 그 막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에 들어가고 불법 체류를 했고, 또 뭐 사실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유학생을 와서 또 이렇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누구 소개로, 안 그러면 연애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 출입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진 출국을 하면 사면을 해준다. 벌금도 면제해주고, 입국 그 규제 유예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출입국에서 이제 홍보를 해서 불법 체류를 줄이려고. 자진신고기간. 그렇죠. 자진신고 기간이 있는데, 자, 그거는 출입국에서 자진신고해서 입국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거고, 문제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면 베트남으로 나와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최근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불법 체류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지금 비자를 거의 안 줍니다. 는 출입국에는 규제가 풀려 있어요. 입국 규제가. 근데 여기서는 사유가 뭐냐? 장기 불법 체류. 이런 식으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분들이 최근에 저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분들도 한국에서 그 여성을 만났어. 그 혼인신고도 막 이런 서류를 해갖고 막 여기 막 행정사들한테 해갖고 신부가 베트남에 이제 나간 거예요. 비자를 받으려고. 그래갖고 자기도 막 소득도 맞추고, 특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니까 이제 뭡니까? 그 공판장에 납품하고 쌀도 이제 농협에 납품하고 이제 이래갖고 소득은 다 맞췄어. 그래갖고 이제 비자를 하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자, 보통 코로나 이전에 옛날에 보면은 호치민 대도시, 하노이 대도시, 다낭 이 세 개 도시에 이 관광 비자를 확 다 풀어줬어요. 무작위로 한국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불법 체류했으면 전부 다 최소 5년 이상 막 7년씩 이렇게 돼요. 응? 불법 체류 기간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대사관에 그러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이분들은 비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자진 출국했으니까 풀렸어. 그러니까 비자를 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자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위에 저한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은 저는 저한테 처음부터 한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임신 무조건 해가지고 베트남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녀를 출산을 해야 돼요. 그 신부는 들어왔겠는데,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본인은 와이프가 베트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오고 아직도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임신을 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왔어. 임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또 그분들이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막 알아본다고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뭐 결혼비자 이래 하고 그 사람들은 행정비자는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한 번 안 되면 2번 신청하고, 2번 안 되면 3번 신청하고. 그 시간 어떻게 하고? 자, 한 번 신청하는데 심사기간이 2달이고, 2달에 불합격 되면 또 6개월, 그래요. 8개월이란 말이에요. 8개월마다 재신청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 번만에 안 나와서 2번만에 된다, 3번만에 된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영사관 직원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한테도 그렇게 문의가 오신 분도 있고, 그 영사관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결혼비자는 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분 대답이. 예. 예? 안 나옵니다. 임신해도? 임신하면 나오죠. 아니, 출산을 하면 나와요. 출산을 하면? 예. 출산을 하면은 나오고,
임신 20주가 지나면 혹시나 될 수 있냐? 그거는 넣어봐야 안다. 어? 그러면 임신 20주가 되면은 뭐냐면 저게 있어요. 만약에 불어가 된다. 어? 바로 아기 출산하면 또 바로 신청이 돼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이 기준이 없어요. 아기를 놓거나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일반 사람이 만약에 비자가 불어가, 뭐 소득을 모자라든 다른 조건에 비자가 불어가 됐어. 그러면 임신 20주가 지나잖아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 불법 체류 여성들을 만났을 때는 비자가 나오기 힘들다. 안 된다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2번, 3번, 여러 번 신청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사관 직원한테 뭐 그것도 모릅니다입니다. 근데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보는데 2명의 여성이 한국에 7년간 불법 체류를 했던 여성이에요. 한 사람은 10년, 한 사람은 7년. 아주 한국말이 능숙하죠. 응? 그래갖고 이혼은 했는데 아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거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하는데 한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어떻게 갔다 왔냐 뭐 쭉 묻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결혼으로 가서 바로 이혼하고 그럼 바로 이혼했는지 가출했는지 솔직히 모르죠. 그거는 한국말 너무 아주 능숙해 1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 여성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베트남 서류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자가 된다 하더라.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분들은, 자, 이런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북쪽 하노이 대사관 쪽에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해갖고 비자가 나온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예, 영사 어떤 그거에 따라서, 간혹 있었어요. 나는 비자를 받고 우리 와이프는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요. 뭐, 2번 만에 3번 만에 들어왔는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3번 하면 100% 나온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실례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분명히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희 시부 중에, 자, 한국에 결혼을 하러 갔어요. 결혼해서 한국 가서 이제 처음에 3개월 비자로 가잖아요. 그럼 외국인 등록을 나중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하는데 요 3개월 기간 안에 신랑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자기는 못 살겠다. 그럼 보통 그러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신랑한테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이혼 소송을 하니까 3개월이 지나면은 일단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의 시간이 뭐 하도 돌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신부고 최소 짧아야 6개월 아니면 거의 한 7, 8개월, 9개월씩 이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 생활로 소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소송 기간에는 합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송 이제 법원에 접수증하고 이제 소송 중이라는 서류 떼가지고 넣으면은 합법화 시켜줘요. 그 사이에 그냥 불법 체류 기간이 얼마 있다 하면 벌금 좀 내고. 그리고 전 남편하고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전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전 남편이 알아서 자기가 출입국에 갖다 넣을게요. 이래서 신부는 넣는 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고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출입국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400만 원. 어휴. 그래서 베트남 부모한테 이야기해서 해갖고 이제 돈을 보내갖고 400만 원을 냈어요. 내고 출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말씀을 볼 때 비자를 한국에서 살렸다. 그래서 살리면 됩니다. 중간에 불법 체류 기간이 있어도 비자를 합법화시키고 살려놓으면은 이 여성은 그 이국 규제가 아니에요.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나왔잖아요. 제가 베트남을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신부도 그런 줄 알았어, 자기가.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딱 그 신부가 불법 체류 기간이 9개월이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9개월 불법 체류 때문에 비자가 불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그때 그 당시 뭐냐면은 비자를 살려고 6개월 후에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돌아가면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출입국 사람한테 반드시 자기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신부가 거짓말 했는지 뭔지 몰라서 내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대구 출입국 관리소를 갔습니다. 이 신부 여권하고 다 해갖고 직원하고 상담을 했어.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지는 않락하지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부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400만 원 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입국 규제가 6개월 후에 풀린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풀려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비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9개월도 안 주는데 7년, 5년, 뭐 10년 된 사람한테 비자를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따라서 얼마 불법 체류하면 벌금 얼마 내고 몇 개월 얼마 지나면은 1년 지나면은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이제 비자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6개월 입국 규제가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입국 규제가 풀려 있어. 풀려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도 영사관에서는 비자를 안 줘. 사유는 불법 체류. 그러면 요 짧은 기간도 안 주는데 다른 사람들, 한국 행정사들이나 여기에 베트남에 있는 서류, 베트남 업자입니다. 서류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현지에 있는 우리 에이전시들 중에 저하고 친한 사람도 내가 이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비자 안 나오죠? 하나같이 하나만 비자 안 나오죠? 근데 신랑분들은 모르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왜 행정사들이 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가서 문의하고 하니까 된다. 그 연락에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이 방송은 왜 하느냐. 구독자분 중에서 본인이 그렇게 취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 주위에 너무 많은데 사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다 사장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번 해갖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부가 한국에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불법 체류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한국에서 임신을 해라. 아기를 낳아도 좋아요. 아기를 낳으면 더더욱 좋죠. 아기 놓고 베트남 오면 바로 비자를 받으니까. 응? 대신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비자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벌금을 많이 내야 돼. 지금 벌금이 올해 장기 불법 체류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자진 출국을 하는 거잖아요. 출국가 또 그다음에 저거 사면 기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벌금을 면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와서 여기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러면은 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혹시나 무턱대고 비자 받는다고 신부들 베트남으로 보내지 마라. 이 방송을 제가 좀 꼭 해드리라고 그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